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바로 그냥 방송 시작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며칠이죠? 예, 9월 26일, 9월 6일, 9월 26일이 아니라 9시 26분인데 9월 26일로 읽었어요. 정신이 나갔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장이 빠지니까, 정신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9월 6일자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원님들 중에서 제 유튜브 방송 보고 혹시, 유튜브 방송이란다. 유튜브, 예, 녹방, 자, 유튜브, 녹화 방송 보고 오신 분들. 유튜브 교육 강의를 보고 나는, 이 카페를, 개미에스 카페를, 그렇게 알고 왔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유튜브 주식 강의를 보고 왔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뭔가 힐링이 되려고 합니다. 어떤 힐링이냐. 제가 지난주라고 해야 되나? 지난번에 그 방송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가장 그 최근 방송. 그 지수와 이렇게 매매 기법이라든가 뭐 지수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한 게 있죠. 그죠? 모든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단 하나의 매매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예 맞아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게 지금 은근히 지금 조회수가 빨리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유튜브를 딱 놓고 보게 되면은 예, 유튜브 쪽 내에서도 지금 보시면 이틀 딱 됐는데 일단은 유튜브 쪽은 원래 다음보다는 빨리 안 올라가요. 다음보다는 대신에 이제 길고 가늘게 계속 어떻게 올라가는 그런 수준인데 보시면 이 정도면은 그 6일 전께 402회 거에 비하면은 지금 2일 전께 245회니까 이거 나름대로 지금 상당히 이제 뭔가 같이 공감을 가지는 어떤 그런 청취자들이 좀 이 동영상에 공감을 표하는 청취자들이 예, 그만큼 또 예, 많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예, 나름 기분이 좋고 뭔가 예, 할 만한 뭔가 예, 보람이 좀 느껴집니다. 예, 보람이 어떤 마법 같은 매매기법, 어떤 마법 같은 전략, 진짜 일반인들이 따라하기 힘든 어떤 환상 속을 쫓는 전략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떤 전략이라든가 예, 마인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사실상 주식시장이 겁나게 폭락이 나오고 있는데 평정심을 유지하자 우리가 이성을 잃으면 진다 말은 쉬운데 그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게 어지간한 일반인들이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요. 맞나요? 그런데 저는 과감히 그런 개념을 버려버리고 그죠? 어떤 아주 굉장히 냉정한 평정심을 유지하자라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상승장에서 시장보다 뭐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죠? 다만 이제 얻어맞을 때 시장보다 조금 덜 얻어맞으려고만 노력을 하면은 우리가 상승장에서 시장만큼만 하더라도 예, 그 몇 배의 어떻게 보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었죠. 지난 방송 내용들 기억나십니까, 회원님들? 예, 지난 방송의 내용은 그거예요. 시장보다 뭐 그렇게 지나치게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시장보다 잘한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시장만큼만 해도 예,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한 건데 다만 자 우리가 돈을 잃을 때 시장의 하락폭보다 내 계좌가 조금 덜 잃으면서 버티기만 하더라도 자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잘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식의 개념이었고 좀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할 수 있는 범위 한도 내에서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일단 최선을 다하는 것. 자,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 손실이죠. 손실. 수익은 어디까지 날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지만 예, 손실만큼은 관리가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손실만큼은. 그래서 이 손실 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자 결국 이 주식시장이 뭐 한 차례 상승을 하든 아니면 대세 상승장이 오건 자 그에 상응하는 수익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손실을 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또 그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자 어떤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두고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 주식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아마 많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금요일은 또 코스닥 시장이 보면은 굉장히 또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요. 한 마이너스 4% 정도 한 방에 빠져버리면서 상당히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뭡니까? 좀 투자 심리를
굉장히 위축시켜버리고 있죠. 그죠? 자, 지금 코스닥 시장과, 자, 지금 회원님들이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예, 코스닥 시장이고, 자, 거래소 시장을 두고 또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코스닥 시장과, 자, 거래소 시장을 번갈아 두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자, 한 차례 바닥 확인을 더 하러 내려온다고 보셔야 돼요. 이 근처까지 또 이렇게 한 차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자, 이것이 아직 해소가 안 됐죠. 그죠? 자,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자, 중국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 있고.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지금 또 겪고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예, 미국. 뭡니까? 자, 우리가 미국 하면은 지금 현재 가장 대두되고 있는 거 우리 회원님들. 자,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세요. 증시 요 분야에서 섹션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뉴스. 예, 바로 이 금리이죠. 금리. 금리 인상이 해당이 되겠지. 금리 인상. 그죠? 요것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자, 이 주식시장에 좀 우려감으로써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를 조금 늦출지도 모른다, 늦출 것이다. 이러면 갑자기 시장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아무래도 9월이 될 것 같다. 이러면 또 이렇게 내려옵니다. 갈팡질팡이죠. 갈짓자죠. 갈짓자 완전히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지금 현재는 증시가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한 상태예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항상 요런 뉴스들은 이렇게 뭔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막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하고 증시 방향이 희한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잃고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특별히 잘 나가는 어떤 주도주, 뭐 대장주 이런 게 없는 상황들을 보시게 되면은 거진다. 이 중장기 이평선 아래로 이렇게 역배열 장세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자, 이 중장기 이평선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예, 많이 나옵니다. 예, 많이 나오고 이렇게 또 121선 아래로 뭐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종합주가지수가 121선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될 때는 뭘 이제 의미를 좀 하냐면은 다소 뭐 우리 회원님들이 조금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예, 이 경기 침체가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암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요즘 뉴스상에 보면은 뭐 경기 뭐 예를 들면 그죠? 경제 성장률을 뭐 몇 포인트 아래로 뭐 낮춰 잡는다라는 둥, 뭐 그런 식의 뉴스를 회원님들 최근에 읽으신 적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경제부총리가 뭐 내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뭐 기존 목표치 뭐 3.5%에서 만 3.2%로 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둥, 그런 뉴스를 읽어보신 적들이 있으시죠, 그죠? 예, 그런 이야기들이 보통 다 이 구간에서 나와요. 이 구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이 아래로 이렇게 살짝 좀 빠져서 내려오게 되면은 회원님들이 아, 당분간은 약간 좀 우리 경제가 좀 침체기를 또 겪을 수도 있겠구나.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예,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건데 다소 좀 인내가 좀 필요한 구간이 시기가 다가오는가 보다 라는 정도로 예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여기는, 자, 회원님들, 요거는 왜 빠진 겁니까? 지수를 읽을 때도 방법이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선 쭉 꺼놓고 요 아래로 빠지면 폭락, 요 위로 올라가면 상승. 아니죠. 그죠? 예, 그거는 이제 애들이 하는 행동이고, 그거는 우리 회원님들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왜 일어난 건가요? 최근에 요거는. 여러 가지 그냥 온갖 악재가 다 터졌죠. 그죠? 이때 당시에 터진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다음 미국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참 요 시절에 그리스발 악재. 그죠? 요거 기억 안 나십니까? 회원님들 한참 요 7월 달에 요때 말 많던 게 맞잖아요. 그리스가 완전히 그냥 국가 부도 사태가 날 것이냐 아니면 자 유럽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한번 자 회생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리스는 자 살짝 함몰 갔습니다. 그죠? 예, 살짝 좀 잊혀지는 분위기니까 그리스는 자 이렇게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꾸준히 대두됐었습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도 완전히 우리나라를 카운터를 매긴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했죠. 그죠? 예, 중국이 자 위안화 절하를 2회 연속으로 거쳐서 아무 소리나 소식 소문 없이 그죠? 뭐 어떤 정보도 이 중국이 흘리지 않은 채로
뭐 미리 어떤 귀뜸이라든가 약간의 힌트도 없이 그냥 기습적으로 자 위안화를 자 절하시켜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지수가 자 박살이 나서 자 1800포인트까지 빠져버렸습니다. 최근에 이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타격을 얻어맞은 것은 한마디로 자 이 중국 위안화가 자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 우려감 자 이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에 의해서 자 최근에 지수는 이렇게 빠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요 요인 중에 지금 또 이 요인은 그러면 최근에 자 이렇게 빠졌다 이거 이렇게 쭉 빠졌다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요인은 무엇 때문이냐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요인은 자 요거는 이제 중국이 일단 주범이고 이거보다 더 큰 우려감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자 이 종합주가지수는 이 아래로 빠져버릴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회원님들 이해되십니까? 이제 약간 감이 오시죠. 이제 약간 감이 오시죠. 그죠?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라고요. 지수는 그냥 단순히 줄 거 놓고 단순히 그냥 줄 거 놓고 요 자리 아래로 빠지면은 아이고 우리는 작살나는 거다.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문제가 이 현재 처한 문제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문제가 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또 빠지고 있는 이 구간에서의 어떤 이유 가장 중심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인가? 아니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이제 막 도약하고 있는 국가들, 그죠? 뭐 아시아권의 여러 국가들이라든가 자 이런 나라들이 혹시나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었을 경우 신흥국 시장에서 자 미국의 달러 자금이 쑥 빠져나가가지고 걔네들이 혹시나 픽픽 쓰러져가지고 뭐 망하는 게 아닐까. 야 그렇게 되면 이 금융시장에 또 한 번 큰 요동이 칠 것인데 그것에 대한 우려감이 자 이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보다 더 크게 작동해버리면 박살이 나버리겠죠. 자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중국이 자 지금 보시면 요거는 중국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자 요거는 미국의 자 달러 자 금리 인상 자 금리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지금 자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금리 자 요거는 이제 금리예요. 금리 자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자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를 조금 미뤄야 될 것 같다. 지금 상황이 보니까 뭐 그렇게 썩 좋지 않네. 아무래도 좀 상황이 좀 그러니까 아이고 미루자. 조금만 미루자. 연말경으로 뭐 미루자. 그 다음에 중국도 만약에 자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될 조짐이 만약에 보인다 이거예요. 자 중국에서 이제 각종 주요 경기 지표들을 발표를 했는데 자 상당히 또 이렇게 좋은 자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더라.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수는 또 이런 식으로 방향이 흘러가 버리겠죠. 이해되세요?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지만 얘가 또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어떤 투자 심리가 그렇게 되면 회복이 되면서 자 우리나라의 자 지수는 이런 식으로 상승으로 방향을 좀 턴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습니까? 안 높아지겠습니까? 그죠? 높아지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생각을 잡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실제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 다시 한번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자 미국도 금리 인상을 시기를 좀 늦출 것이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한 차례 뭐 중국 관련주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뭐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과 관련된 종목들이 자 움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야 이거 중국이 알고 보니까 부실이 어마어마하더라. 자 지금 음질에 대한 문제를 HS님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다른 분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은 지금 주도치우님도 예, 상황이 안 좋고 사실상 양호하다라는 것은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인데 자꾸 끊기세요. 지금 PC로 접속하신 분들 자 PC는 1번이고 그 모바일은 2번입니다. 이거 좀 감 잡기가 애매하네요. 이게 감 잡기가 이게 회원님들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 어떤 통신사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회원님들이 가입을 하고 계신 어떤 통신사 사정에 따라서 왜냐면 잘 들리시는 분들은 또 잘 들린다고 하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아프리카 방송국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 있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스텝한테서도 이게 지금 카카오톡이 지금 날라오고 있는데 지금 음질 상태가 괜찮다고 하거든요, 지금. SK텔레콤이 지금 약간, 에덴브리지님, SK브로드밴드, 멋진 아빠님도 SK브로드밴드겠죠, 텔레콤이 아니라. 와이파이면은 SK텔레콤이실 것이고, 애플민님은 LG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게 주식 투자보다 더 어렵네요. 이걸 분석을 하는 게. 이걸 분석을 하는 게 훨씬 어렵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예, 조금씩 조금씩 그 양해를 해 주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뭐 어떻게 방법이 없네. 그죠? 이게 방법이 없네. 이거를 지금 우리가 회원님이라고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자, 아무튼 지금 이 자리가 자, 중국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중국 때문에 이 저점이. 근데 이거보다 더 안 좋다. 자, 더 안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생각할 만한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면 자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보다 그죠? 더 안 좋은 상황이다. 안 좋은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나 예시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자 이 1800포인트라는 자리는 깨져버릴 겁니다. 맞나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1800포인트 자리는 깨져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회원님들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때 이 주식을 이때 이렇게 만약에 지수가 빠질 때 자 이때 가지고 있었던 주식들이 있죠. 이렇게 쭉 빠질 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쭉 빠질 때 본의 아니게 이 주식을 몇 개를 이제 좀 가지고 있었어요. 올라오면 내가 정리해야지. 팔아야 되겠어. 재수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려버렸네. 라고 아마 그런 주식들을 뭐 몇 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자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자수하실 필요 없고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굳이 굳이 이런 자리에서 자수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자 각자 뭐 그런 게 한 개쯤 있다고 칠게요. 여기 계신 회원님들 중에 예, 털면 다 나와요, 그죠? 예, 털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마 한두 개쯤 다 있는데 나는 아닌 척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냥. 자, 그렇게 이제 아마 계실 터인데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자, 이 자리 아래로 만약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런 주식들이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또 더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은 만약에 그 주식이 아주 그냥 몰빵까지 쳤다. 그러면 이제 빨리 연락을 해야죠. 그죠? 그 한강 물 대피라고 빨리 연락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내일 뛰어내릴지도 모르는데 추워서 안 되겠다. 물을 좀 대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미리 연락을 해 놓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날은 그러면은 완전히 한강 정모하는 날입니다. 정모하는 날. 그렇게 되면은 자, 이제 자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종목에 물려있다. 1번. 자, 우리 회원님들 나는 지금 물려있다. 물려있는 게 있다. 그 왜 물렸어요? 지금 인디일님, 제이님, 니시님, 일라이님, 네도목자님, 에덴브리지님 딱 보니까 어 보자 비율이 어떻게 되나 보자 비율이 어떻게 되나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잠깐만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물렸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안 물렸다. 보니까 멋진 아빠님은 뭘 어떻게 하다가 물리셨대요.
그 물릴 이유가 없는데 회원님들이 손절을 안 했죠. 손절을 안 했겠지. 아니면은 한번 세게 질렀는데 미련이 남아가지고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뭐 안 했다라든가 어? 단순 기대 심리에 혹시 몰빵 때리신 분들 계십니까? 몰빵 때리신 분들. 아, 손절가를 안 깨서 그거는 물렸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날이 올까님. 그날이 올까님은 우수변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를 할 필요가 없네. 어, 손절가를 안 깬 거는 손절가를 안 깬 거는 그거는 당연히 그냥 매매를 하는 거죠. 그거는 제이님은 욕심 때문에 더 오를 줄 알고 그만. 에이씨 그냥 바로 이 자리에서 강퇴시켜야 돼. 어, 이 기회에 이제 뭔가 좀 눈에 가시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다 그냥 제거해야지. 몰빵 때린 거를 팔자마자 며칠 폭풍 상승하네요. 그럴 때는 본인 뺨을 힘껏 때리시기 바랍니다. 예. 5%씩 오를 때마다 뺨을 한 대씩 본인 뺨을 힘껏 때리는 걸로 그냥 그럴 때는 정신 차려 이쪽 정신 차려 이쪽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아 이제는 좀 내가 덜 맞아도 되나 이랬는데 그 다음날 씨 죽도록 맞았는데 상한가 30%더 가.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 상한가를 갖다 이럴 때는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그냥 쩍쩍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혹시 자 우리 인디힐님 결혼하셨나요? 자 인디힐님 혹시 결혼하셨나요? 결혼 안 하셨어요? 아 결혼을 하셨으면은 이 사실을 그 부인 되시는 분께 고백을 딱 하면은 진짜 있는 힘껏 있는 힘껏 맞을 수 있는데 진짜 있는 힘껏 어 진짜 있는 힘껏 맞을 수도 있겠죠. 모든 상황을 이실직고했을 때 정말 그냥 풀 스윙으로 한번 시원하게 그냥 한번 아마 부인 되시는 분이 막 심지어는 심하면은 머리도 한번 뜯을 수 있어요. 머리도 강제 그 헤드뱅잉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정말 무서운 상황인데 아무튼 예, 혹시라도 이 주식 그 집에 그 몰래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예, 나중에 날 좋을 때 어? 날 좋을 때 자수하시고 예, 올바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길로.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 만약에 찾아오게 되면은 상당히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손절을 못 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올라갈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아니면 손절가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가를 깨지 않았으면은 그거는 종목을 보유를 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죠? 근데 본의 아니게 뭐 다소 좀 과중한 비중으로 매매를 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손절이 더 진짜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손이 사실 안 나가잖아요. 그지 않나요? 회원님들? 우리가 뭐 그냥 단순히 뭐 100만 원,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들어간 주식은 다들 손절 잘 해요. 근데 뭐 몇천, 몇억 이런 단위는 사실상 손절이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회원님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주식 투자랑 이 연애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애초에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 이 주식 투자와 연애는 진짜 공통점이 있는 게 처음에 아예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을 할 때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냥 후회할 짓은 안 하는 게 낫더라 이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후회할 짓은 시작을 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시작을 안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회원님들 여기 이제 남성 회원님들이 이제 많이 계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여자를 어떻게 이제 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한번 꼬시려고 그죠? 마음에 드니까 막 외모도 이쁘고 몸매도 좋고 막 대화를 하니까 막 맞장구도 잘 쳐주는 리액션도 좋다 이거야. 그냥 거의 그 어지간한 남자들이 다 홀리죠, 그죠?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지가 잘났건 저팔계건 뭐건 간에 무조건 넘어가. 자기 상태는 생각도 안 하고 그 여자 좋은 것만 생각한다고. 그잖아요. 회원님들 맞나요?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과연 나라는 남자가 저 여자에게 어울릴까? 그딴 생각은 안 하는 거지. 일단 그딴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그 여자가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죠. 모든 남자의 어떤 진짜 어떻게 보면은 로망인데 이제 좋아하게 됩니다. 좋아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냥 순수하게
좋아하는 걸로 진짜 원래 처음에 있었던 그 마음 그대로 그냥 좋으니까 좋아한다. 자, 이 마음 이대로 가야 되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계산이라는 걸 하게 되죠. 계산이라는 거. 나의 장점은 뭐고 나의 약점은 뭔데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계산을 하다가 약간 좀 남자들이 좀 자기가 뭔가 밀린다라고 싶을 때 좀 반칙을 쓰는 경우가 뭐냐면은 경제력을 들이밀어버리는 거죠. 경제력을. 없으면서도 있는 티를 막 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티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진짜 있지도 않은데 있는 티를 냈다. 그러면 진짜 그 있는 티 낸 것만 보고 단순히 진짜 뭐 잘 사는 줄 알고 이렇게 뭐 올 수도 있겠죠. 상대가. 올 수도 있는데 자 왔다 이거야 이제. 여자가 왔다 이거예요. 잘 사는 줄 알고 왔지. 근데 와서 보니까 개뿔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야. 그러면 당연히 떠나겠죠. 당연히 떠나겠지.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와서 뭐 서로 좋아가지고 중내 사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는 목적이 그게 아니고 훌쩍 떠났다 이거예요. 그럼 남자는 완전히 뭐 됩니까? 완전히 그냥 바보 되는 거죠, 바보. 그죠? 그리고 상처도 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연애하는 동안에 흘려보낸 어떤 시간들, 뭐 자기 개발도 못해. 또 친구들은 뒤에서 얼마나 깎겠어요, 또. 완전히 바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시작 자체는 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애초에 이런 시작 자체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건 잘못됐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이 주식이 뭔가 있어 보인다, 이거예요. 그냥 원래는 내가 그런 놈이 아닌데, 여기다가 잔뜩 퍼 부었다, 이거예요, 또 이 주식에다가. 근데 이 주식이 안 올라가면 어떻게 돼? 안 올라가면은. 주식은 이게 진짜 더 위험한 게 뭐냐면은, 주식과 사람이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막 퍼부으면 희한하게 애정인지 애증인지 모를 뭔가가 생깁니다. 애정인지 애증인지. 뭔가 이 주식에서 조그만한 뉴스만 하나가 나와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식은 이만큼 빠졌는데 조그만한 뉴스만 나와도 아이고 이거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왠지 이거 내가 볼 때는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를 못해. 맞나요? 회원님들 이런 거 경험한 적 없어요? 떠나야 되는 건 알지. 근데 못 떠나. 점점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된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제 경제력이 점점 줄어들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금이 쫄쫄쫄쫄쫄쫄 줄거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있는 그대로 주식도 있는 그대로 다가가야 된다. 회원님들이 원래 세워놓은 원칙, 규칙대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연애할 때도 그냥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다가가서 부딪혀서 뭐 깨지면 그냥 뭐 안 되면 헤어지는 거고 뭐 되면 좋은 건데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티만 작작 냈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걸 또 만족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또 어디 좋은데 다 가야 돼. 무슨 이벤트 다 가야 돼. 그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면은 당연히 아마 여기 계신 회원님들이 지갑은 완전히 거덜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가 딱 됐다 이거야. 근데 뭐 잘 보이기 위해서 각종 이벤트에 뭐 해외 여행에 가끔 한 번씩 뭐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가지고 뭐 명품 가방도 몇 개 해줬다 이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진짜 서로 좋아져가지고 결혼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문제는. 결혼을 해서 단칸방이라도 하나 얻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마저 얻을 돈이 없어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그냥 나도 망한 상태로 그죠? 시간은 이미 흘렀고 그렇게 또 때를 놓친 상태로 결국 또 헤어질 거 아니야. 그럼 또 완전히 원점부터 또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뭐 쇼미더머니를 친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우울한 이야기죠. 주식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주식은요.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도 회원님들이 계속해서 퍼부을 자금이 없게 되면 얘네들도 떠나요. 어떻게 떠나나요? 예, 상장 폐지가 되면서 떠나죠. 그죠? 어? 얘네들도 회원님들한테 상장 폐지가 되면서 떠나면서 회원님들한테 정말 빵원이라는 숫자를 남기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에 한 어떤 그런 마음고생, 회원님들 혼자 한 어떤 짝사랑,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아마 회원님들도 회원님들 주변에 얘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있다. 그러면 아마 회원님들은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술 한잔 하면서 그 이야기 할 겁니다. 차마 겉으로는 말 못하지만 속으로는 에라이 빙신 새끼야. 빨리 때리치아라 이 새끼야. 그 여자는 니 안 좋아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죠. 근데 차마 그 친구가 상처받을까봐 그렇게 이야기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회원님들의 계좌나 주식을 보고 있죠?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속으로 에라이 씨 확 그 다 때려치우고 빨리 끊지. 저는 이렇게 안 할 것 같나요? 근데 차마 말은 못합니다. 저도. 왜냐면 그런 소리는 듣기 싫단 말이에요. 진짜 사람인 이상. 제 말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미 거기에 푹 빠져있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최고 좋은 여자이고 최고 좋은 주식인 거지. 그렇게 그냥 주식이 작살이 나가지고 회원님들을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데도 신락 진짜 마음 한켠에는 진짜 신락 같은 어떤 그런 희망이 그런 게 싹이 트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말해봤자 뭐 어떤 종목 상담을 해서 이 종목이 이 밑으로 내려가면 진짜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조금씩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조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언을 열에 여덟 아홉 은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영리한 강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회원님들 그 증권 방송 그 TV 어떤 경제 TV 보신 분들 계시나요? 경제 TV 뭐 무슨 경제 무슨 경제 이래가지고 마침마다 TV 하는 거 있잖아요. 자 띠리리리리릭 자 전화가 옵니다. 띠리리릭 자 이제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이러면 뭐 약간 삐삐 약간 이렇게 지직지직 하면서 이제 전화가 옵니다. 예 저는 충청도에 사는 호구 아빠입니다. 이래가지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 호구 아빠님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은 제가 지금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 지금 그 뭐시야 예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을 1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이러면 예? 이러겠죠. 전문가 깜짝 놀라죠. 1억 원어치를 샀다고 하니까 여보세요 장난치지 마시고 자 빨리 말씀하세요 지금 바쁩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이럴 순 없으니까 제대로 말하라고 이 양반아 라고 할 순 없으니까 예 호구 아빠님 자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대우조선해양 차트를 쫙 펴요. 보면 사실상 회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답이 없죠. 그죠? 이게 답이 없어요. 이게 답이 없는데 방송국 특성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지금 이 화면이 TV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회원님들 같으면 여기다 대고 무슨 이런 쓰레기 같은 주식을 다 샀대요. 아이고 보니까 곧 망하시겠네요. 그죠? 예, 조만간 한강에서 봬요.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다가는 그 방송은 완전히 진짜 작살 나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묻히는 겁니다. 완전히 묻히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숨은 나지만 봐봤자 아무 필요도 없는 봐봤자 아무 필요도 없는 어 일단 재무제표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재무제표를 보면서 자 우리 호구 아빠님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회사가 최대 주주가 한국산업은행입니다. 한국산업은행님. 자, 호구아빠님 여기 보시죠. 한국산업은행이 지분이 31.47%예요. 근데 얘가 망하면은 한국산업은행도 타격이 굉장히 크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게끔 계속해서 자금 지원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망하지 않으니까요. 예,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이니까 그냥 이대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묻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례지만 그 우리 호구 아빠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제가 올해로 72입니다. 이래버려요. 72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사 입장에서는 이분이 살아생전에 이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올라가겠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속으로. 냉정하게 말을 못해요. 왜냐면 냉정하게 정말 말하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제가 지금 농담 삼아서 이렇게 했는데 10이면 10, 100이면 100 절대로 안 좋아합니다. 좋은 주식이다. 굉장히 앞으로의 어떤 성장이 기대된다. 이런 거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장 전망 지금이야 많이 어렵지만 앞으로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일단 둘러 말하겠죠. 그 말인즉슨 성장성이 기대되니까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는 말은 일단은 만약에 한숨 쉬는 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렸는데 제가 했던 얘기를 그 뒤에 붙여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어떤 말이냐? 아마 살아생전에는 이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나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를 그냥 둘러 말하는 거예요, 의원님들. 이건 나도 모르겠다. 왜 이런 걸 지금 전화를 해서 나를 괴롭히느냐? 그러니까 당신하고는 전화 통화를 빨리 끊고 싶으니까 이제 이쯤 이야기했으면 적당히 알아들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라든가 이렇게 하고 빨리 사라져라.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아시겠죠, 회원님들? 그죠? 야, 아시겠네. 그럼 회원님들 한 번씩 TV 틀어보세요. 요즘 이런 식으로 전화하는 분들 많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한숨 나올 겁니다. 아마 TV 방송 출연하는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TV 나가기 싫을 거야 아마. 근데 걔네들은 돈 벌려면 나가야지. 이제 TV에 나가서 얼굴을 팔아야 자기가 유명해지니까 그래야 이제 유료 회원 가입도 받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TV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돈이 많고 돈 잘 버는 애들은 TV 안 나가죠. TV 안 나가도 뭐 아쉬울 게 없는데 TV 회원님들 그 TV 나가는 거 우스운 게 아니에요. 그 TV 나가서 한 30분 정도 20분 정도 방송하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 대기 타야 되는 줄 알아요? 한 3, 4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거 하나 하려고 3, 4시간을 미리 대기해야 돼요. 저한테 3, 4시간이면은 진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요. 저한테 3, 4시간이면 제가 3, 4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얼만데 그런 건 안 하죠. 굳이 뭐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 근데 보면 또 딱히 영향가 있지도 않아요. 그 내용들이 보면은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또 TV도 보고 이제 옛날 생각나가지고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과연 어떤 저런 종목 상담이 저렇게 뭐랄까 좀 어떤 진실을 얘기할 수 없는 종목 상담이죠. 진실을 얘기할 수 없는 저런 것들이 과연 저 사람들에게 저 분들에게 우리가 좀 더 멀리 봤을 때 과연 어떤 정말 긍정적인 결과를 궁극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내가 손절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늦었다 이거예요. 10,000원에서 손절을 쳤어야 되는데 자, 이 자리가 손절선이에요. 근데 어제 주식이 분명히 위치가 여기에 있었다고 여기에.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장이 폭락이 나온 거지. 그래서 시가가 여기서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시가가. 그럼 손절가를 아침에 갭으로 뛰어넘어 버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물려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지 마시고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어떻게 보면 빠른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 손절선이 깨지면 손절 타이밍이 늦었든 빨랐든 어쨌건 일단은 손절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 손절가 아래로 깨고 내려왔다는 거는 내 판단이 자, 내 판단이 맞았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틀렸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까? 일단은 내 판단이 틀렸다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은 손절 타이밍이 늦었든 어쨌든 뭐가 됐든 반드시 손절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이거예요, 이거. 조금 늦었다고, 아이고, 이거 기다리면은 올라오지 않을까? 뭐 올라오면 어쩔 건데. 이미 손절가 깼으면 손절해야죠. 손절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죠. 나중에 본전가까지 올라오는 거. 거기에 너무 미련을 두시지 말란 말입니다. 손절가 깨고 나서 원금 회복 안 되고 망해버린 주식도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 뿐이죠. 왜? HTS에는 그게 안 나오니까. 부도 나서 상장 폐지돼서 망한 회사들. 그런 것들 보면 기다려도 안 올라오는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잠깐 요거 한 가지 예를 들고 제가 회원님들한테 요거 한 가지 예를 들고 자 오늘 주식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차 한번 볼게요. 자 기아차 자 다시 한번 자 저기 어디 시골에 사시는 자 우리 그 호구 아빠님 다시 한번 호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호구 아빠님. 자 우리 호구 아빠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주식을 묻어놨다 이거예요. 기아차 20만원. 아 이쯤 하면 싼 게 아닐까. 이쯤 하면은 왠지 저평가돼 있는 것 같다. 여기 의미는 요 저점에서 사서 내가 묻어두면은 자 이제 정년 퇴임까지는 아니고 자 이때 이제 40대 있어요. 40대. 자 이때 주식을 내가 사놓으면은 와 이 주식이 그래도 좀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자 묻어놨다고 칠게요. 묻어놨다. 현대차 다음에 기아차이던 시절이니까 야 이 기아차가 뭔가 한 건 해주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하고 묻어놨는데 완전히 그냥 그저 개 망했죠, 아주. 그죠? IMF가 터지면서 자, 망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에 예를 들면 이 가격이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다 칠게요. 97년도에 샀어요. 97년도에. 자, 97년도에 샀는데 올라옵니까, 회원님들? 올라옵니까? 안 올라오죠. 그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연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되면 20년이 흘렀다고요. 20년이. 근데 가격은 안 올라온다고. 이런 경우의 차트들이 분명히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차트들은 아마 망해서 부도나서 상장 폐지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기다려도 올라야 오겠죠. 기다려도. 문제는 내 살아 생전에 안 올라오는 경우가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또. 단순히 그냥 묻어두기식의 중장기 투자가 좋은 것만도 아니고 그죠? 좋은 것만도 아니고 또 마냥 언제까지 예수금의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자본의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그죠? 이런 식의 투자는 사실상 뭐 좀 맞지 않죠. 차라리 손절 포인트가 좀 늦었다 한들 그냥 잘라내고 나왔으면은 상당히 더 마음고생도 좀 덜 했을 것이고 그 돈으로 오히려 다시 거래를 잘 하게 돼가지고 지금 이거보다 결과가 뭐 더 좋게 나왔을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회원님들이 겪어야 했던 어떤 마음고생이라든가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기회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이 주식이 본전가까지 올라와도 아마 전혀 기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차라리 그냥 빨리 찾아서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애초에 아니다 싶은 거는 그 애초에 아니다가 근데 뭘 어디까지 내려가야 애초에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손절선이라는 걸 두잖아요. 그래서 손절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와 얘는 진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안 되겠다. 어? 좀 갈라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회원님들 마음속에 정해놓은 어떤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넘어가면은 진짜 서로가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못 한다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더 늦어지면 안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걸 우리 회원님들이 손절선으로 두는 겁니다. 손절선으로. 이 손절선이 깨지면 과감히 손절을 해야 그 돈도 좀 다른 주식을 만나서 살 거 아니에요. 회원님들.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러잖아요.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돈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이해되세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일단 헤어졌다 이거예요. 그럼 헤어진 건 헤어진 거고 남아있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해야죠.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도 남아있는 돈은 새 출발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회원님들이 헤어지질 못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계속 그냥 그 과거의 시간에 묻혀가지고 그 돈은 죽어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걸 진짜 회원님들이 바라시는 회원님들의 어떤 돈의 미래는 아니겠죠. 그것이. 그죠? 자,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 주식 투자 주식 투자 인구가 1000만이랍니다. 예, 그 중에서 아마 절반은 제가 물려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미 물려가지고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혹시 500만 주식 투자자들이 제 동영상을 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서 주식을 물려있고 저거 내 이야기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내일이라도 당장 이제 내일 시장 열리죠? 내일이라도 당장 빨리 이별을 구하고 새롭게 색다른 새로운 주식을 그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갖고 와야 되겠죠? 맞나요? 회원님들 맞습니까? 아닙니까? 헤어지고 나서 막 초췌한 상태로 뭐 거지꼴로 해가지고 있으면은 누가 오나요? 그죠? 누가 그런 남자에게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오겠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님들이 헤어졌다 이거. 헤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꾸며야 되죠. 갖고 와야 되겠죠. 꾸며야 되죠. 그래야 만나지. 안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나? 그러면 주식은
자, 돈 잃고 헤어졌다 이거예요. 다른 주식과 악질적인 주식과 헤어졌어. 그래 다시 이제 돈 되는 주식을 만나려고 그런다. 그러면 갖고 와야 되고 꾸며야 되겠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야. 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회원님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퍼질러 있을 겁니까? 자, 아니면 다시 딛고 일어나서 공부를 하실 겁니까? 그거는 이제 회원님들이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내가 헤어지고 나서 머리도 떡져 있고 수염도 덥수룩 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을 해가지고 뭐 배가 남산만하게 툭 튀어나왔는데 뭐 이런 모습이라도 사랑해줄 여자가 있겠지. 그런 모습을 사랑해줄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 예,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예? 아시겠죠? 그런 모습을 사랑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아마 회원님들 스스로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은, 자,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에게 절대 예, 그 어떤 미래도 없다라는 거를 예, 좀 확실히 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가 회원님들이 다시 태어나실 진짜 어떤 새로운 어떤 멋진 진짜 남자, 멋진 여자, 멋진 주식 투자자로 자, 다시 새롭게 태어나실 어떤 그런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예, 냉정하고 과감하게 자, 이별을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자, 이별을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또 새 출발을 하실 수 있는 자, 그런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늦은 시간까지 방송 청취해주신 회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제가 힘내서 방송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주식 투자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회원님들 주변에 있다. 그러면 그냥 계시지 마시고 예, 다음 카페로 예, 개미에셋 카페로 예, 손 잡고 같이 오셔가지고 방송도 같이 듣고 예, 공부도 같이 하시면서 서로 밀고 끌어주면서 자, 이 힘든 장세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회원님들 스스로가 또 노력을 해주시면은 매우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동영상 보시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예, 댓글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댓글을 안 남기시는 분들 댓글 숫자로 회원님들 등급이 또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그래서 댓글을 꾸준히 남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회원 등급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뭐 그 등급 위에 회원님들만 예를 들면 오늘 녹방을 볼 수 있다라든가 그래서 회원 등급이 떨어지는 분들은 오늘 한 방송을 뭐 일주일 후에 볼 수 있게나 만든다든가 제가 별하별 머리를 다 쓸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안 할 수 있게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선택을 좀 안 할 수 있게끔 예, 우리 회원님들이 예, 자발적으로 좀 도와주시면은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방송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